테레비투. 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기아공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게 되는 시간인데요. 일단 기아공차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잠깐 공차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공차에는 크게 두 가지, 치수공차가 있고 기아공차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치수공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톨러런싱이 뭐고, 그리고 리미트 디멘저닝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알아봤었는데, 그렇게 공차는 두 가지 종류, 치수공차랑 기아공차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 기아공차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런 시절에 보면은 기아공차 같은 건 없고 치수랑 치수공차 같은 것만 있었는데, 그 많은 설계자들이 치수랑 치수공차만 가지고서는 좀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이제 이 기아공차예요. 기아공차가 도입되기 전에는 기아공차로 하고 싶었던 그런 말들을 노트라든지 아니면 지시선을 이용해서 말로 적었었죠. 말로 적다 보니까는 말이 길어지고 도면이 지저분해지고, 또 말로 적다 보니까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 의미도 불명확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아공차를 기호로서 딱 정의를 해서 표준에다가 실어놓고 누구나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이 저 사람의 해석이랑 내 해석이랑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논쟁들을 이제 피할 수가 있게 되었고, 도면이 더 깔끔해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기아공차가 가지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치수랑 치수공차만 가지고서는 왜 안 되냐 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원통형 형상이 있는데, 나는 이 원통 형상이 좀 커도 되고 좀 많이 작아도 되는데, 작든지 크든지 하여튼 만들어 놨으면 그 단면을 쳤을 때 그 원형 형상이 좀 제대로 된 원이었으면 좋겠다. 그 치수공차 안에서 이렇게 삐뚤삐뚤하지 않고 좀 제대로 된 원이었으면 좋겠다. 그거면 된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싶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뭐 어떤 이제 코너부가 있는데 각도가 30도예요. 30도로 쫙 이렇게 되어 있는 어떤 코너부가 있어요. 튀어나온 코너든 들어가 있는 코너든. 그랬을 때 각도 우리 보통 공차 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뭐 이렇게 줬다 쳤을 때, 얘가 가면 갈수록 이 제품의 형상이 작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크게 되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0.5도라고 하는 이 1도의 폭이 이 제품이 한 2, 3m 정도 돼버리면 엄청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공차를 무작정 그 각도 공차를 무작정 줄일 것이냐 하면 또 그러면 만들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해줄 수 있는 기아공차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치수랑 치수공차만 가지고서는 설계자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다 전달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아공차들을 마련을 해놨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려놓은 그 기아공차들도 그 의미를 충분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지금 계속 저희가 기아공차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기아공차는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모 박스가 쳐져 있고, 처음에는 기아공차의 종류, 기아공차마다 심벌들이, 기호들이 따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호들을 적고요. 그 다음에는 공차역의 형태와 크기를 정해주셔야 돼요. 공차역의 형태는 이 앞에 붙어있는 요 파이 기호의 있고 없음,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파이 기호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차역의 크기, 공차역의 사이즈, 그 다음에는 이 기아공차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참조가 되는 면, 선, 점들, 기준점, 기준선, 기준면,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데이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데이텀을, 이 기아공차를 사용하는데, 해석하는데 필요한 데이텀을 여기다가 중요도 순서로 틱틱틱 적어주게 됩니다. 보통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요. 잠깐 공차역이라는 말을 하고 지나갔는데, 공차역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보시죠? 그쵸? 공차역이라고 하면 영어로 이제 톨러런스 존이에요. 톨러런스 존. 그 기아공차를 해석하면서 어떤 특정한 영역이 발생하는데, 그 형상의 합격 기준을 말합니다. 그 합격의 기준이 되는 영역, 그 영역을 우리가 공차역, 톨러런스 존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형상의 축이 그 영역을 벗어나면 불합격,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합격,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 치수공차도 보면은 상한과 하한 그 사이가 합격이죠, 그쵸? 벗어나면 불합격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기아공차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아니라 공간상의 어떤 영역, 부피를 가지거나 혹은 면적을 가진 영역으로 나타나는데, 그 공간 혹은 그 면적이 바로 합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아공차를 해석하기에 따라서 합격의 대상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합격, 밖으로 나가면 불합격, 뭐 이런 식입니다. 그 합격의 기준이 되는 영역을 우리가 공차역, 톨러런스 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기아공차는 처음에 기아공차의 종류, 기호로서 구분되죠, 그쵸? 종류 넣고, 그 다음에 파이 기호를 붙일 것인지 뺄 것인지,
공차역의 형태를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공차역의 크기, 합격 기준의 크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기하공차가 필요로 하는 재료들 있죠. 재료들 기준면 어디서부터 얼마큼 떨어져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어디서부터 from 어디 그 점선면 뭐든지 간에 하여튼 그것들을 A, B, C 뭐 붙이기 나름입니다. X, Y, Z 이렇게 데이텀까지 명시해 주시면 이 부분은 이제 데이텀 레퍼런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명시해 주시면 이게 바로 기하공차예요. 이 기하공차는 어디에 보통 붙이느냐? 90%는 해당되는 치수의 아래에다가 붙입니다. 해당되는 치수의 아래에다가 해당되는 치수의 뒤에는 뭐가 붙어 있었죠? 치수의 뒤에는 치수공차가 붙어 있고요. 치수의 아래에는 기하공차가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90%라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10%는 어디에 붙이느냐면 직접 면에 찍어주거나 화살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찍어주거나 아니면은 보조선을 빼서 붙여주거나 경우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기하공차 진직도 스트레이트니스 같은 경우에는 그 기하공차를 치수에 붙일 때랑 면에 직접 꼽아줄 때랑 의미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제 기하공차의 생김새, 그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봤고,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알아봤죠. 그쵸? 물론 이제 각 기하공차 설명드릴 때, 다시 또 실제 용법 붙여놓은 모습 보시게 될 겁니다. 좋아, 이제 우리는 기하공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았고, 어디에 붙이는지도 알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하공차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화면은 ASME, 미국 표준이죠. ASME Y14.5 2009년판 피규어 3-1에 나와 있는 표를 그대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 기호들은 제가 개발세발 손으로 그렸는데 쭉 보시면 총 14가지예요. 14가지고 그룹핑이 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열을 보시면 Type of Tolerance, 그러니까 톨러런스, 공차의 종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가지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그룹은 Form, 두 번째는 Profile, 세 번째는 Orientation, 네 번째는 Location, 그리고 마지막은 Runout이에요. 흔들림이죠. 그래서 보면은 Form의 경우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그리고 원통도 이렇게 4가지가 Form이에요. Form 공차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4가지입니다. 그리고 Profile 공차는 이거 윤곽도라 그러죠, 그렇죠? 선의 윤곽도가 있고요, 면의 윤곽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Orientation은 3가지, 경사도, 직각도, 평행도 이렇게 3가지고요. 위치랑 관련된 것은 이 로케이션도 위치고 포지션도 위치라서 좀 번역이 그런데 하여튼 위치랑 관련된 것은 포지션 톨러런스, 위치도죠, 그죠? 위치도, 동심도, 그리고 대칭도 이렇게 3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런아웃 공차, 흔들림 공차는 원주 흔들림 공차 그리고 온 흔들림 공차 이렇게 2가지예요. 우리가 썸네일에서 제가 이제 좀 자극적으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들어와 라고 했는데 썸네일에 있는 저 공차 표기 방법은 틀린 겁니다. 왜 틀렸냐면요, 첫 번째로 공차 역의 형태를 결정해주는 저 파이기호가 평면도에서는 쓰일 수가 없어요. 파이기호가 쓰일 수가 없고 그건 평면도라는 걸 나중에 같이 배우시다 보면은 그치 무슨 평면도에 파이기호야 웃기고 앉아있어 이때 나오실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로 틀린 점은 뭐냐면 평면도에는 데이텀을 참조하지 않습니다. 데이텀 레퍼런스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바로 이 표에 나와 있는 건데 사실은 제가 이 표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저 썸네일을 만든 거예요. 뭐냐면은 표에 이제 맨 왼쪽, 그죠? 맨 왼쪽 료에 보시면 타이틀이 어플리케이션이라 돼 있어요, 그죠? 어플리케이션에 보면은 폼 공차 같은 경우에는 인디비주얼 피처스라고 돼 있고 프로파일 건너뛰고 오리엔테이션이랑 로케이션이랑 그 다음에 런아웃 같은 경우에는 related features라고 돼 있어요, 그죠? 다시 돌아가서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individual or related features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데이텀이 붙고 안 붙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form 같은 경우에는 individual features라 돼 있죠, 그쵸? 이 공차들에는 straightness, flatness, circularity랑 그 다음에 cylindricity 이 4가지는 데이텀을 붙여주시면 안 되는 공차입니다. 썸네일의 답이에요. 데이텀을 붙여주시면 안 되는, 데이텀을 붙이면 틀린 그런 공차들입니다. 그냥 굳이 뭐 뜻을 해석해보자면 개별적인 피처, 인디비주얼 피처,
그 각 개별 형상 그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이게 다른 형상 대비해서 뭐 어떻게 되라 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데이텀을 뭐 참조할 수 없다, 데이텀 레퍼런스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텀을 참조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할 때랑 안 할 때랑 그 의미가 달라져요. 프로파일 구차 요 두 개.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세 가지 그룹 있죠. 오리엔테이션, 로케이션, 그리고 런아웃. 요것들은 전부 다 데이텀을 무조건 참조로 해야 되는 그런 공차들입니다. 데이텀을 무조건 참조한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줄기차게 배우게 될 포지션 톨러런스, 그러니까 위치도를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어떤 판재, 네모난 판재 혹은 블럭에다가 구멍을 뚫고 싶어요. 구멍을 뚫고 싶은데 뭐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김 기사, 윗면으로부터 30 들어가고 오른쪽 면으로부터 50 들어가서 위에서 30, 오른쪽에서 50 들어가서 10파이짜리 홀 하나만 뚫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윗면과 이 우측면, 이게 바로 데이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하공차에다가 윗면, 우측면 쓰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쵸? 좀 테크니컬하지가 않죠? 그래서 면에다가 세모 붙여가지고 이렇게 A라고 써줘요. 그러면 윗면이 A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면에다가 세모를 이렇게 뾰족 해가지고 도면에다가 B라고 써줘요. 그러면 이게 B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면으로부터 30, B면으로부터 50 떨어져서 10파이짜리 홀 뚫어줘. 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A, B가 바로 데이텀이에요. 그러면은 그 기하공차에다가 위치도로 써서 이제 우리가 표기하게 될 건데, 당연히 지금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기준면들 뒤에 데이텀 여기다가 A, B 혹은 B, A 중요한 순서대로. 사실 이게 B, A로 쓰냐 A, B로 쓰냐 또 의미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또 이제 또 뒤에 가서 저랑 배우시게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폼 공차 요 네 가지, 이 네 가지들은 데이텀을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 중에서 오리엔테이션, 로케이션, 런아웃, 얘네들은 무조건 붙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프로파일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그때마다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하공차는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뭘 배울 거냐면요, 아마 주구장창 다음 시간부터 쭉 우리가 포지션 톨러런스 있죠. 요거를 배우실 거예요. 이게 도면에 등장하는 기하공차의 90%를 차지합니다.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서 90%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 경험상 90%는 위치공차예요. 그리고 위치공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위치공차를 조금 이제 빡세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 어디 가서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공차들을 이해하는 데는 그건 굉장히 그냥 시간 문제예요.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위치공차를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도면에 그려져 있는 이 기하공차를 완벽하게 해석을 해냈다라고 하는 거는 그 기하공차가 가지고 있는 공차역 있죠? 그 공차역을 공간상에서 완벽히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남한테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면은 그 기하공차는 끝나는 겁니다. 완벽하게 해석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하공차를 우리가 해석해낸다는 거는 그 기하공차가 가지고 있는 공차역을 공간상에서 도출한다 라는 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막 되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텔레비투